펄을 이용한 생물정보학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정규식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DNA 시퀀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퀀스 중에 ACG라고 하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컴퓨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 F를 누르고 ACG 누르면 ACG 하게 되면 쉽게 찾아냅니다. 하나, 둘, 넷. 화면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특정한 패턴의 문자들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방식이 바로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Regular Expression. 그래서 이 문자열의 DNA 염기서열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에 ACG라고 하는 문자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equal 물결 표시를 하고 슬래시 사이에다가 우리가 인식하고 싶어하는, 찾고 싶어하는 패턴을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여기에 이 문자열에 요게 있으면 그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문자열은 $&에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ACG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에 저장이 됩니다. 이 $&나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숫자 키 1 왼쪽에 존재하는 따옴표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엔터키 왼쪽에 있는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왼쪽,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 왼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매치가 된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정규식을 사용하고 나면 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CG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에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내용, 여기가 바로 여기에 이 문자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G 매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있는 요만큼이 바로 이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펄 ex0008.pl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뭔가 파일이 잘못 갔나봐요. 여기 U가 빠져 있었죠. 자, 이렇게 하면 매치가 된 부분과 매치 이전 문자열, 매치 이후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장 변수를 이용해서 매치된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문자열 앞에 좀 꺽쇠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있으면 시작이 이 문자 패턴으로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작이 ATG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참이겠죠? 참이니까 해당되는 내용들이 출력이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이기 때문에 요 앞에는 없죠. 그러니까 앞에는 없고 뒤에 이만큼 이후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여기에 옵니다.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TGG로 되어 있는데 요거 달러 표시가 뒤에 이렇게 오게 되면 요 앞에 있는 패턴이 맨 끝에 있는 패턴이냐, 여기 보시면 TGG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이 되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치가 된 거 TGG가 나왔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TGG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자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문자열과 이렇게 생긴 문자열, 그리고 sx cr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변수를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시켰고요. 입력 문자를 집어넣었고요. 자, 이 문자열, 즉 이 문자열에 정규식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을 지니고 있느냐, 요거는 뭐냐면 꺽쇠와 꺽쇠 사이에 1에서 9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1에서 9까지의 숫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예. 1에서 9까지의 숫자 한 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G하고 H라고 하는 형태의 요 세 글자가 존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4GH 이게 매치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규식에서 패턴 매치를 볼 때는 첫 번째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6GH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4GH만 먼저 인식을 합니다. 요만큼만 실행을 해볼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요만큼의 패턴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매치 이전 것과 이후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요 변수들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1에서 9까지의 문자 중에 문자가 2개에서 5개 사이에 존재를 하면 됩니다. 요만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2개에서 5개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3, GH나 뭐 2, 3, 4, 5, 6 GH나 전부 다 이 패턴에 매치가 되는 거죠. 근데 1에서 9까지 요 한 글자의 문자가 2개에서 5개 사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나요? 이거는 숫자가 하나니까 이 개수 제한에 걸리죠. 그래서 매치가 안 되고, 얘도 걸립니다. 얘는 어떻죠? 3개가 있죠? 숫자 3개.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3개가 있으니까 이 조건에 맞죠? 그 다음에 GH가 있으니까 여기가 매치가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나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변수들을, 내장 변수를 이용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패턴은 1에서 9까지 중에 한 글자를 이제 채용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면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플러스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만약에 물음표가 있다면 이게 0개가 있거나 1개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별표가 있으면 0개 이상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거나 숫자가 한 개 이상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을 때는 무조건 1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1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이거겠죠. 그렇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4GH가 가장 먼저 패턴 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숫자가 1개 이상이고 또 숫자가 1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GH여야 됩니다.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아마도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예상되는 바로는. 자, 보겠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패턴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바로 789GH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4가 먼저 무조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1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GH가 붙어야 됩니다. 어디가 해당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일단 실행을 해봅시다. 신기하게도 7, 8, 9가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얘는 앞에 4가 없죠. 그리고 뒤에 맨 끝에 있는 요거 444GH 같은 경우는 4로 시작하고 숫자가 1개 이상이고 GH가 붙으니까 이 패턴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꺽쇠와 꺽쇠 사이에 직접 문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CRY라고 되어 있는 세 개의 글자 중에 한 개의 글자만 있어도 한 개의 글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 그리고 T여야 됩니다. 대상이 되는 문자열은 두 번째 문자열입니다. 여기에서 CRY에 해당하는 것 중에 세 개의 글자 중에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AT가 있는 거는 어딘지 생각을 해보세요.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CRA 중에 하나가 생기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잘못됐네요. 네, 이걸 지울게요. CRA 중에 R이 있죠. 그렇죠? R이 있고 그 다음 AT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매치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 대신에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대로 그냥 우리가 CRY를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써도 세 개의 글자 중에 하나만 매치가 되면 이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C부터 T까지의 글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도 나오죠. 그러면 알파벳 A부터 Z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Z까지 이렇게 해도 물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고 우리가 범위를 줄게요. S부터 다시 P부터 T까지 이렇게 해보면 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그 다음에 P부터 T까지 이렇게 해보면 누가 나올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렛이겠죠. 그 다음에 이걸 지우면 렛이 안 나오고 캣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9,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여기에서 타겟이 되는 문자나 숫자가 26개, 9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더라도 렛이 나오겠죠. 첫 번째 있는 게 우선하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1부터 9까지인데 백슬래시 S가 있습니다. 백슬래시 S는 공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백은 뭐 스페이스바도 되고 탭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총 10개의 글자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요거는 공백은 1개죠. 그리고 1부터 9까지는 9개의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총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부터 T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렛이겠죠. 렛. 근데 이전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A 바로 밑에 R이 있었는데 지금은 A 바로 밑에 R이 없고 공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중에서 공백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공백이 있어야만
요만큼을 이거의 패턴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요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은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 판다, 파이썬, 플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꺽쇠에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꺽쇠가 몇 세트가 있습니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네 세트가 있다는 거는 네 글자를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BRAND 중에 한 글자, 두 번째 글자는 PANDA 중에 한 글자, 세 번째는 PYTHON 중에 한 글자, 그 다음은 PLAY 중에 한 글자예요. stamp2라고 하는 문자열 중에 이런 네 글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 찾을 수 있겠나요? 찾기가 쉽진 않죠. 근데 컴퓨터는 쉽게 해줄 겁니다. 자, 원래 여기에 있었던 문자열을 다시 가져다 쓸게요. 자, 실행해보면 APPL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A가 나오고 여기서 P가 인식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P가 인식됐고 그 다음에 L이 인식돼 가지고 APPL이 패턴에 매치가 된다 해서 이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리버스 컴플리먼트는 지난번 시간에 다들 해봤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요 염기서열에 있는 것 중에 tr 옵션이 붙으면 글자 한 개당 하나씩 매치가 됩니다. a는 t로 바꾸고 t는 a로 바꾸고 g는 c로 바꾸고 c는 g로 바꾸고 n은 n으로 바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바꾼 원본 ssig이라고 하는 곳의 원본은 바뀝니다. 원본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바뀐 원본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펑크 리브 컴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시퀀스를 받아서 DNA 시퀀스를 받아서 대문자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앞뒤 순서를 바꿔서 문자를 만든 다음에 컴플리멘테이션 시켜주고 그 값을 리턴해주는 형태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ubstitution 예제를 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문자열 중에 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문자열을 요만큼의 문자열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여기 뒤에 G가 없으니까 한 번만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본에 있는 내용을 이 내용을 첫 번째 EBKey 나오는 거를 JB-PAC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다시 변수를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S가 들어가고 나서 뒤에 G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바꾸라는 거죠. 모든 EBKey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그거를 전부 다 이걸로 바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본 것들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방식으로 해본 거고요.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EBKey 문자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치환을 보면 G가 붙어 있기 때문에 S와 G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EBKey을 JB-PAC으로 바꾸라. 여기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GC 컨텐츠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게 뭐였죠? TR이었죠? 그래서 현재 염기서열 중에 G는 G로 바꿔라. C는 C로 바꿔라. 이런 건데 요만큼이 다 실행이 되고 나면 무엇이 반환된다고 그랬어요? 바뀐 횟수가 반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횟수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것도 바뀐 횟수가 반환이 돼서 여기에 지금 저장이 돼서
배열 형태로 리턴을 해서 함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배웠는데, 제가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웹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한국 펄 사용자 모임인데요. 여기 가시면 강좌가 있어요. 기초 강좌 있죠? 그래서 전종필 선생님께서 만드신 웹사이트인데, 제가 이분이 만든 책을 가지고 굉장히 오래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까지 연구를 쭉 해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규식이 있죠? 정규식에 들어가시면 정규식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제가 설명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플러스, 물음표, 아니면 곱하기, 꺽쇠, 달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설명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물론 설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점 같은 경우는 딱 한자의 영문자를 의미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저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꺽쇠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A부터 Z까지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이게 꺽쇠와 꺽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제곱근을 의미하는 제곱을 몇 승을 의미하는 그 연산기호죠. 요게 A부터 Z까지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만약에 요게 요 꺽쇠가 밖에 요거 브라켓이라고 하죠. 예, 괄호 밖으로 사용이 되면 처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첫머리 문자열의 첫머리가 H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식들이 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사실 이 정규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패턴들을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식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간단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연봉도 훨씬 더 올라가겠죠. 왜?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시스템 부하도 줄이고 여러분의 실력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규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규식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